가난하게 살 운명, 남들을 미워하고 남들을 질투하고 남들을 원망하고 어리석게 연약하게 살 운명, 여러분들이 그러한 운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도 있지만 왜 받아들였을까요? 왔으니까 받아들였지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의 무의식 속에서 올라왔고 여러분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서 자연스럽게 그 손을 붙잡고 보편적인 하나의 흐름에 따라서 살게 되었습니다. 집단 무의식은 이렇게 개개인의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일단 집단 무의식이란 뭔지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집단 무의식이란 제가 임의로 여러분들한테 가장 편안할 수 있는 단어로 갖다 쓰다 보니까 기존에 저명한 심리학자가 정의 내린 단어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심리학 용어랑 상관이 있으면서도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이 용어를 갖다 쓴 것이지 이 용어 그대로를 오늘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집단 무의식이 사전적으로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를 먼저 얘기 드릴게요. 옛 조상이 경험했던 의식이 쌓인 것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정신의 바탕이며 경향이라고 적혀 있어요. 즉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서 경험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선조라던가 인류 전체의 어떤 여러분들과 관련 없는 다른 국가에서 역사적으로 일어났었던 어떤 체험들과 이미지와 감정들이 그것들이 누적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성격이 되고 여러분들의 성향이 되고 본능이 되었다. 이제 이게 집단 무의식이라는 이 단어를 설명하는 이야기인데요.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깊은 개념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집단 무의식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인생에서 살아오면서 쌓아온 감정 에너지가 여러분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처럼 이 땅 위에 수많은 국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온 누적해온 에너지 값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임의로 집단 무의식 에너지 값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는 여러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이 땅 위에 이 지구라는 에너지 층에 이 지구라는 필드 즉 경기장에 누적되어 있는 에너지 값이라는 게 계속해서 쌓여왔다는 것을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챕터로 들어가서 집단 무의식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그리고 저는 철저하게 이 우주적인 지식에 근거해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집단 무의식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첫 번째는요,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거나 반복적인 선택을 하는 것. 자, 여러분들은 이 생에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고 어떻게 두려워할까요? 자, 피해가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왜 피해가려고 하는 걸까요? 이건 즉 여러분들 선조가 쌓은 빅데이터에 의해서 아 저것은 위험한 것이다, 저것은 나에게 해로운 것이다 라고 본능적으로 판단해서 피하거나 아니면 도망치려고 하는 겁니다. 배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 선조,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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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또는 이 인류 전체의 집단 무의식의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내 개인의 이성과 상관없이 내 개인의 성격과 상관없이 본능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두려워하고 기피하고 그로 인해서 반복적인 선택을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인류의 역사가 하나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때로는 되풀이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집단에 속해서 자기만의 의견을 표현하지 않고 집단의 흐름에 쫓겨가는 이유는 집단 무의식에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변의 눈치를 봐서 뭔가 선택했다기보다는 내 안에 그냥 이런 감정이 올라왔고 그 감정에 이끌려서 나도 모르게 선택을 했는데 그 감정이라는 게 사실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집단 무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향이 이제 이렇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또 영향은요, 개개인이 전체 흐름에 따라서 이 사회와 집단의 전체 흐름에 따라서 감정을 느끼고 그로 인해서 결국에 자신의 운명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 다수의 사람들의 반발하면 안 될 것 같고 다른 사람과 다른 길을 가면 비난받을 것 같고 왠지 도태될 것 같고 그래서 굶어 죽을 것 같고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굶어 죽을 것 같고 그렇게 위기에 처해서 목숨을 잃을 것 같다라는 이런 위협감이 들어서 자꾸만 남들과 똑같은 선택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 사회의 대다수의 사람들의 흐름에 벗어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거는 그럼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대체 뭐의 흐름을 따라가냐는 거죠. 그 한 명 한 명을 놓고 보면 그냥 분위기를 따라서 하는 식으로 흘러갔는데, 그러면 최초의 이 의견은 누가 냈을까? 바로 집단 무의식이 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인류가 쌓아온 빅데이터가 여러분들의 운명을 리드했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 운명, 남들을 미워하고 남들을 질투하고 남들을 원망하고 어리석게 연약하게 살 운명, 여러분들이 그런 운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도 있지만 왜 받아들였을까요? 왔으니까 받아들였지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의 무의식 속에서 올라왔고 여러분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서 자연스럽게 그 손을 붙잡고 보편적인 하나의 흐름에 따라서 살게 되었습니다. 집단 무의식은 이렇게 개개인의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최초로 평범하고자 노력하는 존재는 없었습니다. 단지 이 빅데이터에 의해서 과거의 선조들이 쌓았던 어떤 생존 본능에 의해서, 그래요, 여기서 이 단어가 나오네요. 생존 본능. 네, 저는 이 기존의 집단 무의식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색다른 단어를 써왔습니다. 생존 본능이라는 단어를 써왔죠. 여러분들의 생존을 위해서 최적화되어 있는 빅데이터,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의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본능적인 두려움과 욕망에 이끌려서 자꾸만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생존 본능이라는 것을 다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감정 컨트롤의 고수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쉽게 다루기 어렵다고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감정학교 수업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여러 회차로 진행이 되어 왔던 겁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세 번째, 집단 무의식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요, 이 집단 무의식의 영향을 받다 보면은 결국에는 개개인의 자유의지나 개성을 발현하기보다는 무의식적인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경향이 있음. 즉, 이 집단 무의식에 지배받고 그것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그것에 저항하지 못하는 인간들은 개인의 개성이 드러나고 자기다움이 발견되고 각자 다른 형태로 발현되어서 살아가기보다는 굉장히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죠. 비슷한 감정 패턴과 비슷한 성향, 비슷한 성격, 비슷한 인생의 방향성을 가지고 평범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해지고 싶어서 평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집단 무의식에 저항하는 방법을 모르고 집단 무의식과 자신을 분리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자신이 지금 집단 무의식에 지배받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해서 본의 아니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또는 자기가 울며 겨자를 먹고 있다는 것도 모르면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과 싸워왔을 수도 있겠지만 자기 안에 있는 집단 무의식과 싸워왔을 수도 있습니다. 비범한 길을 선택하면 왠지 안 될 것 같은 느낌, 남들과 다른 길을 가면 왠지 위험해질 것 같은 느낌, 여러 번 도전을 해도 결국에 좌절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어디서 왔나요? 과거의 여러분들한테서 왔을 수도 있지만 과거 인류의 역사상 수많은 성공의 역사만큼 수많은 실패의 역사가 있었고 여러분들은 거기서 패배감을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혁명이 있었고 많은 것들이 좌절되었고 여러분들은 그 좌절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까지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난 평범하거나 평범보다 못한 존재지. 난 가난한 존재야. 왜 이런 느낌이 들지? 난 모르겠어. 난 한 번도 배를 골마본 적이 없고 구걸한 적이 없지만 왠지 그럴 것 같은 위기감이 들어.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어째서 경험해본 적 없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나요? 신기하지 않나요? 배고파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째서 배고픔의 두려움을 알까요? 여러분들은 집단 무의식의 향기를 맡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래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집단 무의식이 개인의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여러분들의 비범하고 특별하고 나답고 개성 있는 삶에 특히나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매우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워라밸을 갖춘 삶, 자아실현을 하는 삶, 성공한 삶, 부자가 되는 삶,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왔던 빅데이터에 의하면 이것은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한 것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의 꿈과 자신의 환상과 자신의 기대를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편안하게, 하다못해 평범하더라도 워라밸을 지키면서 살려면 여러분들은 집단 무의식에 지배받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세 번째 챕터로 들어가서, 그러면 판도라님, 집단 무의식을 에너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어떨까요? 대체 그게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심리학자가 말하는 집단 무의식과 판도라님이 말하는 집단 무의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집단 무의식이라는 단어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사실 과거의 인류가 살아오면서 쌓아온 기억과 어떤 이미지, 파편적인 이미지 같은 것
것들이 이렇게 통합되고 누적이 되어 있는 거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전 거기서 플러스 에너지 값이 함께 저장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그런 이미지나 기억들이 저장될 수 있는 이유는 그 매개체가 감정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각 국가별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각 개개인별로 굉장히 많이 쌓여왔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에너지 차원에서 보게 된다면 저의 영혼학교 수업을 들으시면은 에너지층이라는 게 지구에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정주행을 해보세요. 이 에너지층에서 봤을 때 이 지구라는 하나의 필드가 있습니다. 필드라는 것은 뭐냐면 게임을 할 때 게임장, 즉 경기장이란 뜻이에요. 이 지구라는 필드가 있고 이 지구 바깥에 있는 또 다른 필드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철저하게 지구 내에서 밀봉되어 있는 지구라는 필드의 시공간의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런 본체는 지구에 매여 있어요. 여러분들의 육체라는 것은 지구에 매여 있고 이 땅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구가 병들거나 지구에 위기가 닥치면 여러분들의 육체도 위기에 닥치게 되고 여러분들의 이 삶도 위기에 닥치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은 지구인이라는 나의 아바타를 입은 상태로 이 지구라는 필드에 입장을 한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지구에 누적되어 있는 에너지 값에 영향을 받는 것을 결코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라는 필드에 활동했었던 모든 생명체들, 인간뿐만 아닙니다. 모든 생명체들, 즉 지구라는 행성이 탄생한 뒤로 살아왔던 역사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살아왔던 모든 생명체들이 웃고 울고 분노를 터뜨리고 원망을 하고 절망을 하면서 쌓아왔던 모든 에너지 값들이 이 필드에 누적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그 필드에 누적이 되어 있는 집단 무의식이라는 에너지 값에 실시간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영향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이 지구라는 필드에서 만들어진 모든 감정 에너지의 보고라고 보셔도 되고 연대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즉 우리는 공동 운명체다. 되게 무시무시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필드에 쌓여있는 감정 에너지 값들은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소가 될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사건, 사고, 재난, 전쟁 이런 것들로 해소가 됩니다. 긍정적인 변화로도 이런 탁기들이 해소가 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인류는 그런 것들을 하지 못했어요. 간혹가다 그런 적은 있었어요. 긍정적으로 탁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맞춰보세요. 우리 지혜롭고 현명하고 용감한 우리 영혼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 탁기를 누구에게도 타격이 가지 않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탁기입니다. 탁기. 누군가의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그리고 그 누군가의 감정은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 정화 말고 정화는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어떻게 정화를 할까?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정화를 몰라요. 정화를 모르는데 방법이 하나 있단 말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뭐가 있을까? 이런 집단 무의식에 쌓인 탁기들은 어떻게 정화할 수 있을까?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라고요. 역사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회 집단이 집단적으로 누군가를 용서한 적이 있습니까? 전 별로 역사를 흥미로워하지 않았지만 비슷한 거 하나 봤어요. 어떤 나눠졌던 국가가 서로를 사랑으로 용서하고 하나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본 적이 있지만은 사실 대부분은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분노를 하죠. 그럼으로써 과거에 인류가 쌓아놨던 그런 데이터 값을 계승합니다. 너희들이 내 선조에게 감히 그런 짓을 했어? 계속 증오할 것이다. 이렇게 계승합니다. 역사를 모르는 자는 그리고 과거의 역사에 있었던 일에 분노하지 않는 자는 배신자다 라고 주장하면서 누구도 용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집단 무의식에 쌓여있는 데이터 값을 사건, 사고, 재앙, 자연재해, 전쟁으로밖에 승화시켜서 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슬프게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집단 무의식에 얼마나 개개인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무언가를 두려워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정말 나의 경험에 의한 나의 생각과 판단에 의한 선택인 것인지 아니면 왠지 모르게 그래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나도 모르게 즉 집단 무의식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인지 또는 상당히 직접적으로 사회에서 이래야 한다라고 사회적인 통념에 의해서 내가
비난받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어떤 사람들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누군가가 했던 말에 내가 쉽게 휘둘리는 것인지, 즉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한 현명한 이성적인 선택이신 건지, 아니면 논리적인 근거가 없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내 안에 그런 게 생긴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삶을 올바른 삶이라고 생각하고 어떠한 삶을 내 인생의 목표로 설정을 했을 때 정말 그건 여러분들의 뜻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존 본능, 즉 집단 무의식이 여러분들에게 속살거리고 있는 하나의 흐름일까요? 의심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참 멋진 나라인 게, 정말 우리나라에 비통한 일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용서했잖아요. 자기들은 용서한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촛불 시위를 한 거는 우리 자신을 용서했고, 이런 사회를 만들도록 방치한 개개인의 무지함을 용서했고, 이런 정치인들을 용서한 거예요. 용서하지 않았다면은 폭력을 휘둘렀을 거예요. 용서를 했기 때문에 폭력 없이 우리는 이 사회를 변화시킨 거예요. 사람들도 발전한 거고.